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이가 지난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후원금 또는 모금액을 본인이 썼다 해서 개인이 썼다 해서 횡령했다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혐의와 관련해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횡령 금액이 1,7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역시 장악된 재판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김명수가 장악한 이런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 두 연구회는 자경화, 말하자면 진보 좌파 성향의 연구해 드립니다. 이런 재판이구나. 이 정의연의 이런 혐의는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억대의 횡령했다고 해서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이 횡령 금액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 1,700만 원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위안부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오갈 데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사의 희생자들,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권력 주권이 잃어버리고 난 상태에서 여성과 아동 이런 약자들이 피해 본다는 사건에서 그걸 도와주겠다라고 만든 단체가 오히려 이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 혐의를 재판하는 재판부가 벌금 단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이 시작이 됐고 8월 23일 날 어제 2심에서 역시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번에 1심에서 횡령이 너무나 가볍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징역 5년도 사실상 구형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년도 너무 약하다. 이 할머니들이 당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배고프다, 이렇게 하니까 참아라 했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할머니를 위해서 안 쓰고 쉼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나서서 거기서 쉬고 놀고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은 이 안성의 쉼터라는 곳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건데 또다시 5년을 구형했다. 어제 23일 날 서울 고법 형사 1부에서 3부 심리로 열린 윤미향의 사기, 횡령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 5년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검찰은 이 피고인은 상임 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이 자금을 횡령해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정대협 측에 변제하니 갚지 않아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범행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된 점과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은 원심은 과하게 가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심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사실 이 5년 구형도 과하게 가볍다 하는 겁니다. 15년, 20년 정도의
구형을 때려야 할 게 아닐까. 자, 그 정도로 재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이 악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하는 겁니다. 이 검찰은 2020년 9월 달에 윤미향을 업무상 횡령,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윤미향은 2011년부터 2020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이거를 줄여가지고 정대협이라고 합니다. 정대협. 이 정대협 지금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그 길은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가지고 7,920만 원을 기부 정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정부로 받은 이 지원금, 보상금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정대협에 기부하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관할청에 모집 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정대협과 정의연 등을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2월 1일 날 재판부는 윤미향의 횡령액을 그러나 1,700만 원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니까 이 재판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으악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보조금 관리법, 기부금 금품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기와 준사기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라고 봤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은 윤미향을 봐주려고 하는 뿌리 깊은 정대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좌편향되고 반일 선동을 하고 이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진영의 핵심 코어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봐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지난번에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윤미향은 의원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했다고 배지를 다는 거나 이게 뭐 양희 원영처럼 탈원전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배지를 달거나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하는 것은 곧 정계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이 정의연을 통해서 여성부 장관을 했다든지 또 이렇게 정계로 진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딴 데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계로 진출하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보여줬듯이 이 잼버리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북지역 발전개발, 즉 이 SOC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유치할 목적이 따로 있다 하듯이 여기에 위안부 할머니, 피해 할머니들의 정의연이라고 하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들과 같이 있겠다 하는 것 다 쇼가 아닌가. 자, 그래서 정작 자신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배지도 달고 영향력 행사하고 그런 것 아닐까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은 법원이 이 편향됐다 하는 것을 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 윤미향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올바른 사법부 판단이 이 내려져야 한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김명수가 물러나고 이균용 대법원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판결이 달라진다. 우리 국민들은 합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가 올바르게 돼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믿을만하고 안전하고,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착한 일을 하면은 칭찬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잣대가 분명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이러한 기본 가치관이 정립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온갖 이 사회가 병리 현상이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윤미향이다. 자, 이번에는 반드시 사법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또 그리고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